제작물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 쓰러질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쓰러진 이유는 바로 폭염. 올해는 특히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염 외에도 응급 상황은 항상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응급처치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나 장소에서 긴급히 행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야, 왔냐? 빨리. 방과 후 준석이네 집에 놀러온 민준이. 신나게 게임을 하던 두 친구는 배가 고프자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출출하지 않냐? 라면 먹을래? 야, 집에 짜장라면 있냐? 있지. 오늘은 네가 손님이니까 내가 특별히 끓여준다.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집에 놀러온 친구 민준이를 위해 맛있게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요. 면이 어느 정도 익자 라면물을 버리려는 그때 다 됐어. 뒤에서 친구가 준석이의 어깨를 밀어 뜨거운 물이 그대로 팔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팔을 대어 화상을 심하게 입은 것 같습니다. 준석아! 외출해서 돌아온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떡해, 준석아! 준석아, 어떡해! 끓는 물에 팔을 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상을 당했을 경우 일단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처치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19의 안내에 따라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식혀주고 화상의 경우 시간을 지체할수록 위험은 더욱 커지므로 재빨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얼음을 대거나 환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낼 경우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엄마와 함께 스키장에 다녀온 현주. 스키를 타는 동안은 재미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곤함에 곤히 잠들었다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춥지? 네. 일단 코코아 좀 마시자. 네. 스키를 타는 동안 꼈던 장갑을 벗으려는 그때 엄마, 장갑이 온 것 같아. 장갑이 안 빼져. 그래? 한번 보자. 손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장갑조차 벗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손이 붉게 변하여 부어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동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젖은 장갑을 끼고 그대로 잠이 들어 생긴 일입니다. 엄마의 경우 운전을 하기 위해 장갑을 벗어서 동상에 걸리지 않았고 딸은 젖은 장갑을 낀 채로 잠이 들어 동상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동상에 걸릴 시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할까요? 동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얼어붙은 부위를 녹여줘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를 담가 녹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난로를 쐬거나 또는 비비거나 하는 것들은 그 조직이나 세포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절대로 피해야 되고요. 진짜 시원하다. 역시 여름엔 계곡 최고야. 그러게.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빠져보고 가야겠지? 응?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말고 잡아줘. 아유, 너무 사름. 야, 거기 시원할 텐데 좀 더 놀다 나와. 내가 사진 찍어줄게.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생각에 물속의 친구는 생각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찾는데요. 그런데 연습! 갑자기 물속에서 사라져버린 친구. 야, 연습! 어디야? 연습!
경수야!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물이 깊지 않아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에 빠져 익수 사고가 나면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할까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일 가능성이 있으니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다면 기도를 열어준 후 병원에 빠른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익수 환자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담요나 뭐 기타 덮을 수 있는 걸로 덮어줘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개성이 넘치는 요즘 학생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 김성수 어디 있냐? 왜? 무슨 일이야? 너 따라와. 어릴 적부터 이웃집에 살며 평소에는 잘 지내왔던 두 친구. 그런데 진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너 어제 나 조퇴했던 거 꾀병이었다고 소문냈다며. 맞잖아. 내가 어제 학교 끝나고 너 게임방에서 나오는 거 봤거든? 그런 걸 선생님한테까지 말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내일 학교에 부모님 오신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말 안 했는데? 경식이한테만 이야기했단 말이야. 사소한 오해로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식이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자꾸 이럴래?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결국 몸싸움으로 번진 다툼으로 인해 성수의 팔이 못에 긁히고 말았습니다. 싸우지 마. 너 이따 수업 끝나고 오자. 그래, 각오해라. 하지 마. 피가 나긴 하지만 심한 상처는 아닌 것 같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수야, 너 팔이 언제부터 그러니? 별거 아니에요. 계속 나면 안 될 텐데. 걱정하는 선생님의 마음과는 달리 성수는 친구와 다툰 사실에 혼이 날까 두려워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성수야, 너 팔 좀 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는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러지? 출혈이 지속될 시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할까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깨끗한 거즈를 상처 부위에 놓고 붕대를 감싸서 지혈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주면 지혈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친 부위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행동은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조장을 맡고 있는 두 학생. 미영아, 오늘 과학 수업은 뭐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과학준비실에서 메탄올 가져오는데. 선생님의 지시로 과학 준비물을 가지러 왔는데요. 아 맞다.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에탄올이라고 소주 원료가 있대. 우리 한번 마셔보자. 소주 원액은 무슨 맛일까? 그런데 그런 거 함부로 먹어도 되나? 아이 그래. 근데 에탄올이 어딨지? 누가 벌써 마셨나? 호기심에 빠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과학 준비실에 있는 용액을 마시기로 한 두 친구. 수진아, 여기 메탄올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과학 선생님이 에탄올이랑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어? 글쎄, 이름이 비슷하니까 맛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몰래 조금만 먹어보자. 조금도 별일 있겠어. 먹자. 학교 과학실에 있는 화학품은 실험에 쓰고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비치된 물품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없이 사용하거나 화학품을 음용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잠시 후 메탄올을 마신 두 학생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화학 공장에서 중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잘못 알고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메탄올 사고가 더 많습니다. 독성 물질을 먹어서 생긴 중독 사고,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할까요? 만약 독성 물질을 섭취했다면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응급처치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구토를 시켜서 그 물질을 나오도록 시도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가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보세요, 119죠?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아, 일단 따뜻한 물에 담그라는 거죠? 네.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침착하지 못하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응만이 가장 좋은 응급처치입니다. 당신의 응급처치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